기자수첩으로 우리는 넘어가죠. 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 인문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론 아십니까? 인구론. 인구론? 뭐 인구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인문계 졸업생은 90%가 논다는 의미의 새로운 말이랍니다. 야, 인문계 나온 저로서는 굉장히 섭하네요. 예, 저도 뭐 부전공, 전공을 다 인문계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뜨끔했습니다. 인문계 졸업생은 90%가 논다, 인구론. 근데 이제 더 서러운 거. 예. 전공이 인문학 쪽이라면 서류 통과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슬퍼요. 근데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그러게 왜 그런 과에 갔어? 왜 갔어? 더 취업도 서러워요. 안 되는데. 더 서러워요. 한국교육개발원 자료가 이제 신문에 난 거죠. 예.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취업률을 조사했더니 예. 인문계 졸업생 취업률은 이공계의 절반보다도 안 됐다. 그래요. 국어국문과가 37.7, 교육학과는 25.8. 근데 공대로 가면은 해양공학과는 77.4, 기계공학과는 71.7. 차이 많이 나네요.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나네요. 이게 이공계 출신이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기업들도 이공계 출신을 자꾸 뽑는 거죠.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약간 희한한 것이 요즘 사회 속에서는 인문학 열풍 분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면접할 때도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문계 나온 출신들은 외면받고 있는 겁니까?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도 받아요. 맞아요. 기업 입시에서. 예. 현대자동차 입사시험 문제에 세계사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맞아요. 몽골 제국과 로마 제국이 발전한 사례가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에 시사하는 바를 쓰시오. 공학과 역사를 연결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 발명품 중에 공학도의 자질과 연관 있는 발명품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쓰시오. 화제가 된 문제였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삼성, 개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도 알아야 되고 역사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도 술술 풀어낼 수는 있어야 앞으로 글로벌 전략을 짜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최근 계속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속셈은 있어요. 우리는 이익만 밝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이 정도 소양이 있는 기업이다. 자기네 기업의 품위를 높이는 그런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기업들도 인문학도보다는 공학도가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도 인문학적 소질이 있는 사람, 소양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애는 쓰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어려워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할 과목이 늘어난 알면서 거예요. 우리는 공학도 뽑을 건데 전제가 근데 인문학도 알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선진 외국들은 어떻습니까? 뭐 IBM은 인문학자를 각 부서에 배치해서 인문학과 경영의 접목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야후는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 인문학 팀으로 따로 꾸려가지고 소비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요. 인텔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 연구에 인류학자, 심리학자, 심지어는 소설가까지 배치돼 있다고 하는 거죠. 기술 중심에서 인간적인 기술 중심, 인간 중심으로 가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략이 계속 먹혀 들어갈 수 있다. 멀리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도 인문계 졸업생은 찬밥인 게 현실이다. 예, 국정감사 자료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올해 없어진 학과의 30%는 인문계열 쪽 학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부가 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이렇게 조사해서 대학 평가에 반영하거든요. 여기 점수 비중이 큽니다. 인문계 학과가 많으면 당연히 평가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러네요. 취업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은 인문계 학과를 없애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는 그럼 인문계 학과들 취업률은 성적 내는데 반영하지 않을게라고 양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대학들은 그러면 취업이 잘 되는 상경계나 이공계 학과를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은 인문계 학과를 없애가지고 이제 구한다. 이런 작전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자금 때문에 이번에는 없앤다라고. 뭔가 대학도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문계 학과를 없앰으로써 그 여력을 상경계나 이공계로 쌓는 거죠. 그렇군요. 또 올해 새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은 정규직 취업률이 얼마냐면 37.4입니다. 박사학위 따도 37%밖에 안 됩니까? 정규직이. 근데 인문학 박사학위를 딴 사람은 정규직 취업률이 9.2%.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참, 이거 안 됐죠.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려면 평균 경쟁률은 2.2대 1입니다. 근데 인문대학 박사과정은 1.1대 1. 절반밖에 또 안 돼요. 채우지도 잘 못합니다. 정원을. 하여튼 인기 없는 인문계군요, 이제. 그런데 이런데도 나는 취직이 제일 쉬웠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조사해보니까. 대단한 분들은 누구십니까? 여기를 졸업하는 사람들은요. 60%가 문 열고 나가기도 전에 이미 다 취직이 돼 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교육부 공무원들. 퇴직 공무원들. 예. 교육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60%가 퇴직한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이미 출근이 정해져 있어요.
아, 잠깐만요. 출근을 시작을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그날 출근 바로 해야 돼요. 문 열고 나가면 다른 회사 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이거나 그날이거나 60%가 그런 데입니다. 출근하는 곳이 어디냐? 대학과 산하기관. 그렇군요. 그렇군요. 겨우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사무총장,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 트랙 교수, 알짜배기로. 예. 따지면 관료들이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니까 밀려서 박사들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인문학 박사들은 특히나. 그러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문이 갖는 사회적인 가치와 미래의 비전, 학문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4대강 사업하면서 자연 강이 파괴되듯이 학문도 이런 식으로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인문학 제도 전반에 대해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짜내야죠. 물리학, 화학 없이 생명공학, 기계공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